오늘은 양갱과 차로 이게 팥차인가요? 팥차랑 우롱차입니다. 적당하네 적당. 적당해서 샀습니다. 양갱이 근데 너무 예쁘다. 옛날에 양갱은 슈퍼에서 파는 연양갱 있잖아요. 양갱 네. 저거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이 양갱이 그렇게 막 그죠.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양갱도 점점 그렇고, 좋아져. 양갱도 그렇고 비비빅 이런 거 좋지 않아요? 요새? 아니 그리고 한동안 개성주악 이런 것도 되게 인기였거든요. 그다음에 약과 이런 거 한과들 그런 게 이제 막 K푸드 막 이러면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먹잖아요. 오히려 가장 힙한 문화가 그런 걸 접목한 문화가 가장 힙한 게 요즘에 되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흑백 요리사도 사실은 진짜 흑백 요리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객들이 가야 될 맞아. 식당을 그랬다면서요.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우리나라 F&B계를 글로벌하게 촉진한. 그러니까 한국 가면은 여기 가봐야 된다. 이렇게.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. 맞아. 근데 당분간은 못 가겠더라. 진짜 당분간이 아니고 저는 생전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나폴리 마피아가 하는 식당은 안표. 그냥 포기. 생전에 포기. 그러니까 제가 원래 즐겨 가던 디핀도 당분간은 이제 못 갈 것 같아요. 근데 어저께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노벨상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글로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나라를 밀어주나? 우리나라를 몰빵주나? 이런 그죠. 제가 노벨 문학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렴한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너무 터지는 거야. 지금 좀 약간 온 우주의 기운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한국을 느낌. 도와주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. 그런 느낌. 노벨 평화상이 있었긴 하잖아요, 우리나라의 첫 번째 네. 노벨상으로. 근데 그때는 이렇게 사실 감동적이진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그 개인에 국한된 상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공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와닿았는데 스킬셋의 문제는 아니죠. 그거는. 그리고 뭔가, 그쵸. 네. 우리나라가 어떤 싸우게 뭐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는데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한국이 되게 핫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정통 문학계에서 그리고 사실은 올해 막 그렇게까지 기대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에 막 저는 노벨 문학상에 후보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갑자기 어제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강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저께 친구가 카톡으로 한강 노벨상 이렇게 왔는데 한강을 우리나라에서 나도 노벨상을 근데 제가 좀 솔직한 얘기로 되게 부끄러운 게 헤드라인만 보고 저도 무슨 아름다운 도시 이런 거에 상을 주는 건가. 그러니까요. 죄송합니다. 저는 사실 채식주의자 되게 재밌게 작품도 봤는데 읽으셨다면서요. 아마 로펌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신입 변호사 시절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바쁜 와중에 막 이렇게 탐내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몰입감이 있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한참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 10년 지나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감개무량하고요. 수상 소감 말씀하세요. 앞으로도 한국 문화 콘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근데 저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. 네. 근데 뭐 문학상이나 이런 거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항상 언어적인 장벽이 있으니까.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. 작가의 본래적인 의도가 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옛날 영화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사투리로 되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. 뭐 범죄와의 전쟁, 친구 이런 영화가 막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막 그게 레전드다 하고 하는 대사 그 라인은 전부 다 막 엄청 걸쭉한 사투리 막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딱 보여줄 때 그 감성이 전달이 잘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그냥 딱 그림 막 이런 게 아닌 뭔가 언어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는 컨텐츠 있잖아요. 영화, 드라마, 문학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세계의 중심에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지 않는 이상은 그게 좀 와닿지 않지 않을까라는
생각을 했었어요. 약속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정당화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. 우리도 진짜 잘하는데 네. 니네가 모르는 거야. 사실은 약간 이런 모른다. 거. 근데 사실 순서를 따지기엔 좀 애매하지만 문화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터졌던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돌인데 그게 이제 많이 끌어온 측면이 있잖아요. 근데 아이돌로 막 터져서 BTS가 막 엄청 유명해지고 블랙핑크, 뭐 21 이런 이제 네? 21? 그러니까 K 컨텐츠의 어떤 1세대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걸 딱 보면 제일 먼저 항상 떠오르는 게 H.O.T. 잭스키스 SES거든요. 왜냐면 거기에서 엄청 시작된 게 이제 막 쌓이고 쌓여서 어떤 우리나라의 아이돌 컨텐츠라는 게 이거다라고 이제 완성이 좀 된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. 마찬가지로 영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보면은 저보다 이제 더 윗세대들은 또 다른 위의 것들을 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제가 막 봤던 뭐 접속, 미술관역 동물원 그러게요. 그리고 여고괴담 뭐 등등등 각 이제 장르별로 막 쌓여왔던 그 이제 저력이 이제 맞아. 좀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맞아, 문학도 맞아.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에요. 소감.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윗대에서 막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물론 이제 개인적인 공도 크지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큰 전환점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뭐랄까 형 말씀대로 그 저력이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음악기 특히 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에 가장 트렌디하다는 거를 많이 수용했던 것 같아요. 아 그죠.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딱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만든 음악을 딱 들으면서 와 되게 신선하다 했던 노래가 뒤이어서 좀 배신감을 느꼈던 경우들이 좀 있거든. 그러니까 나중에 해외 아티스트 음악을 들어봤는데 너무 비슷한 거야. 뭐 사운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비슷한 거야.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. 네. 뒤통수 몇 번 맞았죠. 제가 얼마 전에 원래도 카니에 웨스트 음악을 좀 좋아하다가 넷플릭스에서 카니에 웨스트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카니에 웨스트 음악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됐는데 근데 원래부터 유명했던 노래긴 한데 Through the Wir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걸 딱 듣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비슷한 노래가 있어. 아 정말. 그래서 그 노래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좀 논란이 있어요. 아니요 그게 뭐 표절 논란이라고 할 것까지 그런 건 아니고 그 카니에 웨스트의 되게 천재적이라고 하는 그런 샘플링 기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멜로디가 똑같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이걸 이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탁 갖고 와서 쓴 거야. 아 그럼 그거는 카니에 웨스트가 창시를 한 거예요? 그게 그런 카니에 방식을? 웨스트가 그걸로 엄청 유명하죠. 그건 물론 카니에 웨스트도 그걸 누구한테서 배웠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막 이렇게 일반 아주 서정적인 음악을 랩 음악에 이렇게 사비라 그러잖아요. 후렴구로 쓰면서 그거를 이거는 속도를 엄청 빨리 돌려버리는 거야. 그러면 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그걸 샘플링으로 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그거를 저도 다큐멘터리 보고 카니에 웨스트가 이런 샘플링 기법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이제 차용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게 계속 그냥 따라만 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와중에 이렇게 좀 우리만의 그런 것도 접목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남의 걸 베끼든 아니면 우리 것 자체적으로 하든 뭐 이제는 바야흐로 그 저력이 좀 세상에 인정을 받고 튀어. 근데 오징어 게임 때도 저는 발휘할 그런 수 느낌 있는 받았거든요. 그런 느낌? 네. 옛날에는 뭔가 미국 드라마를 우리가 되게 그럴듯하게 흉내낸다 약간 이런 느낌. 네. 프렌즈가 있으면은 남자 셋 여자 셋 이런 플롯이란지 와 되게 미국스럽게 했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오징어 게임 보고 그쪽에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너무 신선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확실히 감이 있는 것 같아. 거기에 멈추지 않고 감이 있는 것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제 뭔가 말을 주셔주죠. 90년대, 2000년대 그리고 더 위에 80년대, 70년대 이 꾸준히 쌓아 올린 이제 각 분야의 이제 그런 어떤 축적된 역사가 이제 좀 인정을 받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막 시끄럽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어쨌거나 한 사람이 자유도가 높은 편이긴 네. 하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잡혀가는 나라는 아니니까.
아니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? 아니 그런 나라도 있잖아 여전히. 어디 얘기하는 거야? 전 세계 강국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직 특정 사태를 언급하지 못하는 뭐 하여간 우리나라는 근데 뭐 그런 치열한 역사를 거쳐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 개개인의 자유도는 높아진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예. 아직 갈 길이 멀지. 뭐 이렇게 적어도 사상적인 자유도는 꽤 높아진 편이니까 그게 좀 우리의 컨텐츠로 확실히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그냥 유행일까? K 뭐 아니. 아니 노벨상은 유행이 아니겠지.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이 노벨 문학상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이 노벨 평화상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딱 원타임 이벤트로 좀 느껴졌다면 이거는 이제 좀 그동안 이제 쌓았던 것들이 인정받는 느낌이라 그게 사실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. 계속 더 쌓여가고 물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문화적 헤게모니를 더 이상은 이제 주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는 이렇다라고 이제 계속 명맥을 이어가면서 이제 인정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벤트는 아니다. 어떤 현상은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는 번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스스로를 구속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K 변호사로서 예, 미국 변호사들에 대한 열등감. 그러니까. 근데 형 말씀대로 이런 노벨 문학상 뭐 소왓 그게 뭐 특정 작가한테 좋은 일이지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가 뭐 잘 되면 그 블랙핑크가 돈 잘 버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분야를 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마치 그 흑백 요리사가 이렇게 하면 요리사들이 되게 나도 되게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? 나도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너무 고무적인 일이고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진짜 세상에 내놓을 만한 뭔가 걸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방구석 진짜 낙서가 아니라 진짜 이게 동기부여가 이제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되게 철없는 행동이 아닌 게 되는 저 문학할래요 이렇게 하면 야 인마 그냥 밥벌이를 해야지 뭐 이런 시대에서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게 뭐 그사세지라고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. 맞아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스스로 내재화하는 시각 중에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. 을의 어떤 표절 논란이나 시비가 붙었을 때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뭐 했겠지. 맞아.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. 또 했어?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.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. 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가 보다. 근데 이제 좀 그런 스스로를 약간 갉아먹는 시각에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. 맞아. 근데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채식주의자는 재밌어요. 저 이제 읽어보려고. 재밌어요. 재밌고 저는 사실 그게 뭐 한강님을 그런 어떤 사업적인 차원에서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되게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채식이라는 어떤 마이너한 트렌디한 주제를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얘기일 거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지극히 현대적인 컨텐츠네. 나는 그것도 되게 좀 놀랍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뭘 세계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. 대하 드라마 비빔 이거 진짜 비빔밥 내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물론 비빔밥도 좋지만 근데 꼭 그래야 된다는 그게 좀 사실이죠.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. 불고기 내놔야 되고 우리는 이 트렌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현대적인데 근데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했을 때 그게 글로벌리 공감을 얻는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. 저는 그 기생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뭐 장군이 카메라처럼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 의미에서 좀 진짜 다른 의미로 와닿고 제가 한강님 그 이제 수상 목록들 막 보다 보니까 되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노르웨이에서 매년 한 명을 선정해서 100년 이후에 공개할 작품을 받는데요. 근데 한강님이 2010몇 년에 그걸 했더라고요. 그래서 100년 이후에 공개할 만한 할 작품을 실제로 받아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아카이브를 해놓는 거예요? 이제 발간을 하는 거죠. 그래서
지금 이제 노르웨이 어떤 그 도서관이었나 어디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제목만 공개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2114년가 뭐 그때 이제 이제 발간이 될 거래요. 근데 제목이 한강님이 아들이 있는데 어린 것 같아 아직. 근데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요. 그래서 너무 그거 보는데 뭉클한데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이제 썼고 114년 아들이 그걸 볼 수 있으려나? 생명 연장이 잘 된다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보는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더라고요. 근데 2114년까지 나폴리 마피아는 못 갈. 살아 생존을 내가 가지는 못할 듯. 가보고 싶은데 거기.